반갑습니다. 열심히 경기도를 홍보하겠습니다. 경기도 홍보대사 노정열입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 1시간여 동안 대한민국의 중심, 우리 4분의 1이 살고 있는 1370만 경기도민들과 함께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릴 테니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십니다. 김인구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강을 해주실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우수제안자 3분이 또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주의 장세일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신 강윤원 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경기복지시민연대를 대표해서 남은주 상임활동가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직접 책임지시는 최고위직 우리 공무원분들도 끝까지 함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저기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직접 예산 말씀을 해주실 유태일 예산 담당관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위원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50분의 줌으로 함께하는 경기도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니 댁에서는 혼자라서 마스크 벗으라고 했는데도 저렇게 꼭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본격적으로 토크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1370만 도민들과 함께하는 우리 지사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이게 코로나19가 진짜 바꿔버린 풍경인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온라인 회의, 온라인 토론이라고 하는 게 그러나 앞으로는 이게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그 변화를 앞당겼다. 우리가 결국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환경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결국 적응해 나가고 또 적응을 넘어서서 우리가 선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잊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이 권력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권력의 주인을 보통은 선출된 공직자, 정치인들 또는 임명된 공직자들이 권력의 주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그런 게 있죠. 이제 주는 사람보다는 주는 손이 이쁘다고. 실제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마치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는 권력 집행의 상대가 되는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권력을 행사하는 또는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마치 자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가끔씩 그러다 보면 국민의 대리인, 주권자의 대리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에게 뭘 많이 드리면 버릇 나빠진다. 실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복지를 많이 확대하면, 즉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면 국민이 게을러진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결국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권력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예산, 재정의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끔씩은 민주주의의 이제 실행 방식이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국민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또 모든 재원은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용을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언제나 의문이죠. 우리 경기도는 가급적 국민 주권주의 원리에 맞게 국민이 낸 재원, 예산을 국민들이 맡긴 권력으로, 권한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이익에 맞게, 주민들의 뜻에 맞게 집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의지는 높지만 아무래도 이 현장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임명된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공급자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받는 쪽보다는 주는 쪽에 생각을 하니까 집행의 편의, 행정 편의가 우선이고 수요자보다는 아무래도
자신들의 이익이 좀 우선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일상적으로 우리 도민들, 도의 권력과 예산의 최종 귀속 주체인 우리 도민들이 예산의 편성 과정에도 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늘리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민 참여 예산 제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또 카메라 속에 계시는 우리 많은 도민들도 계시지만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이 국민 여러분들이 또 도민 여러분이 내신 세금이나 또 도민께서 맡긴 권력이 결국은 뭐 제3자들 또는 권력 집행자 또는 그 인근 사람들, 그 부근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집행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지금 이제 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후에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도민참여예산 제도는 많이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좀 확대되고 우리 도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정말로 도민들에게 직접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 한 법률상 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효율적이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채택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뭐 여러분 본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떨어지는 떡고물도 없는데 특별히 혜택 받을 바도 없지만 이 도민 전체 우리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시고 또 열정을 함께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정이 전국적으로도 인정받고 또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도 신나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경기도정에 관심 갖고 도정의 주인은 도민이다 이런 생각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부심도 가져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책임감도 같이 느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힘찬 박수로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수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린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장입니다. 예전에 육룡이 나르사라는 이제 그 드라마에 보면 정도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누구에게 걷어서 누구에게 쓰는가가 정치라는 건데요. 누구에게 쓴다는 게 어떻게 쓰느냐를 포함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국민참여 예산이 제가 오늘 경기도에 대한 국민참여 예산인데요. 제가 역사적 의의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참여 예산입니다. 일단 그전엔 서울이었는데 서울보다 훨씬 크고요. 또한 인구도 인구지만 면적상 제일 큰 곳이죠. 지금까지는 서울 전에는 어디였냐면 파리가 250만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파리가 제일 큰 곳이었는데 이제 경기도가 제일 큰 곳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역사적 의의는 충분히 있는데 또 많은 또 이제 어떤 조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유래는 뭐 다 아시겠지만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라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브라질은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예전에 룰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좀 직접 민주주의를 좀 확대시켜 보자 그래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퍼져서 전 세계 지금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에게는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0개국 3,000개 지자체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3분의 1이 남아메리카에 있습니다. 좀 남아메리카 좀 독특한 곳이어서 민중 정치, 직접 정치가 조금 더 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경제에서 보면 남아공이 좀 독특한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슨 예산 제기하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제가 3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산이 없다. 우리는 소외되었다. 특별히 따왔다. 이 3가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화 이후에 지역 간 이런 격차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다는 솔직히 말하면 앞에 주어가 중요하잖아요. 그곳에 쓰고 싶은이죠. 분명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예산 규모는 아프리카 대륙의 예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 좀 실감이 가시죠? 그래서 이 주민참여 예산을 한국에서 한다는 거는 그만큼 큰 규모에서 의미 있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예전 참여정부 때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처음 발의가 돼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금방 변하지도 않지만 한 번 시작한 건 멈추지도 않는 또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조금씩 전진되다가 현 정부에 와서 이제 국민참여 예산으로 전국적인 그 수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행부가 2003년에 시작을 하고 11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쭉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18년도부터는 현 정권부터는 국민참여 예산이라는 그 예산 제도를 시작하고 있고요. 사실 뭐 경기도 주민들이 하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도 모여가지고 뭐 2박 3일 막 그 워크숍도 하고 막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브라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또 그리고 의견 반영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처음에 앞서 나갔는데요. 지금 참여 예산 그러면 이 남미형 있고 유럽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남미형은 예산 구조를 바꾸는 게 좀 중점이고요. 유럽형은 참여한다는 데 더 많은 이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얼마 바뀌었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포르투 알레그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예산의 세 가지 거짓말 중에 첫 번째가 그곳에 쓰고 싶은 예산이 없다잖아요. 학교가 28개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을 하고 난 다음에 80개가 넘었습니다. 학교 같은 곳마저. 그러니까 뭐냐면 잘 사는 곳에 주로 돈을 썼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되었던 분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예산의 쓰임이 바뀐 거예요. 그것을 단체장이 혼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주민의 힘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실제로 큰 변화, 뭐 이외에도 뭐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저는 학교가 가장 제 눈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우리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많이 느끼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구나 느끼셨는데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우리나라도 많이 섞여 있겠지만 이 주민참여 예산에 있어서는 일본이 이제야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리가 그 전까지 가장 큰 규모 250만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어떤 분야 예산을 쓸 거냐 하는 결정을 하게 하는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주마다 그런 성격의 주민참여 예산 성격이 있는데요. 특히 미국은 이번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 투표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전혀 뭐 누가 대통령이 되지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상당수의 주들은 이런 선거를 할 때마다 정책 투표를 같이 해요. 이 사업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러니까 이제 주민참여 예산하고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투표용지가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데는 막 100장 넘게 투표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 주민참여 예산이 좀 낯설지 않죠. 그리고 특히나 시카고나 뉴욕 같은 도시들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지방 정부가 이제 뭐 어딜 지원하고자 할 때 묻는 의미로 주민참여 예산을 좀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 기금을 주민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로 주민참여 예산을 그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대표적인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오성 운동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요즘 정치가 격동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정치 플랫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도 하고 뭐 좋아요 뭐 이런 것들로 일상적으로 진행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마드리드 광장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가보면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이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이 예산 과정에 개입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이걸 만들 거냐. 이런 마드리드 광장을 리모델링하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래서 한국도 요즘 그 디자인 참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도로를 만들고 꾸밀 것인가 이런 것도 결정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의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일단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프로젝트 평가,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운동장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윤을 배분한다든가 그리고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여기까지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그 발전된 나라 중에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나 직접 정치하면 스위스죠. 스위스에서는
이 뭐 아펜젤 같은 주에서는 가장 순수한 형태 직접 민주주의를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주민 전체가 나와서 투표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은 스위스에 있는 24개의 주 중에 하나지만 사실 스위스 전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위스 대통령이 누군지 총리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웬만한 나라들 우리가 아는데 얼굴은 본 것 같고 뭐 이러는데 그 이유는 그 주의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고 수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 스위스는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국민투표를 해요. 얼마 전에도 기본소득을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부결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투표율을 제가 그래서 1년에 4번씩 국민투표를 하면 도대체 얼마나 할까 하고 투표율을 봤더니 그래도 50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이 있지만 또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조세법을 개정하네, 뭐 박물관 리모델링하네 이런 작은 일부터 스위스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경기도로 돌아와서 경기도의 주민참여 예산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사실은 아까 행안부가 그 주민참여 예산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경기도도 뭔가를 했죠.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이제 28년 이 현 지사님 이제 등장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 전에 겨우 19억 원 하다가 이제 200억대로 넘어갔는데요. 지금 2020년도 지금 위원님이 심사 중이고 그리고 사업의 형태도 도민 제한형, 지역 제한형, 민간 협청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마중물의 역할인데 조금 아직은 우리가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돈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에 많은 그런 문제로 치환되는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2018년에 행안부 상도 받았고 그리고 최우수 단체도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센티브도 뭐 좀 받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아쉬움은 넓은 면적,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 그리고 지역 간 조건의 차이. 이 경기도 안에는 균일한 도시들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서울을 능가할 정도의 대도시가 있는가 하면 강원도 같은 분위기의 이제 그 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인구나 재정력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경험이 중요한데요. 제가 2011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을 계속 관여를 했는데 처음에 거기도 굉장히 많은 지금도 뭐 여전히 계속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경험 축적이 안 돼가지고 생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도도 더 서울보다 넓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들 포함해가지고 잘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참여 예산은 도민 제한형, 이거는 뭐냐면 왜 이걸 일부러 나눴냐면 자칫하면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관심이 너무 갈 걱정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사실은 경기도민 전체한테 이롭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뭘까? 그러니까 아까 정도전 얘기대로 누구에 걷는 것까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논의로 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지금 가장 초점을 맞춰 보자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예산 그러면 굉장히 좀 예산 낭비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예산 낭비하면 사람들이 뭘 제일 먼저 떠올리는지 아세요? 보도블록을 떠올리신대요. 그런데요, 보도블록 예산은 전체 예산의 0%대입니다. 거의 의미가 없는데 우리 눈에 그게 보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더 많은 돈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저는 혈세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처음엔 저도 감시운동할 때는 혈세란 말을 썼는데 혈세라고 하는 순간 이건 써서 안 될 것 같고 내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는 것 같아서 혈세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재원, 식량, 우리의 어떤 이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예산 낭비에서 하는데 어떤 요즘 거대한 조형물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저런 우스꽝스러운 거대한 항아리, 거대한 시계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질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두 명의 아이디어로 시작을 한 것일 거거든요. 만약에 주민들한테 그 의견을 수렴하고 시간을 두었다면
이런 어떤 최악의 상황들을 항상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목적 전치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왜 이걸 하는가? 왜? 우리가 재정 건전성 얘기를 하면 제가 왜 재정 건전성이 목표냐? 우리의 지속 가능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도구, 수단,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것처럼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 중요한데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보다 더 잘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민하는 주민참여 예산이 되어야 하고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예산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산을 못 쓰면 독이 되고 잘 쓰면 약이 되는 사례인데요. 요즘은 옛날처럼 행정이 마음대로 땅 뺏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많이 주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요즘 소송에 많이 걸려서 모모군 모모면에 1년에 20억씩 댐 주변 지역에 보상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고 뭐 해서 결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 아시잖아요. 쭉 면장과 이장님들 해가지고 처음에는 낭비를 합니다. 낭비도 문제인데 문제는 낭비에서 그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감시가 없으면 횡령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8분이 이장님이 감옥에 가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망친 거죠. 그래서 이 주민들이 좀 각성을 해가지고 서울의 유명한 시민단체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시민단체가 그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를 연구한 게 아니라 계속 1년 내내 교육만 했답니다. 결정은 주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1년 내내 그래갖고 주민들이 개명을 하셔서 좀 잘 쓰고 있는데 잘 쓰면 약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서 EBS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첨단 교육 어디까지 갔나 이런 프로가 쭉 나오는데요. 어디 시골에 진천군에 초평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그 첨단 시설 속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아이들이 뭐 또 골프도 배우고 뭐 또 내지는 뭐 다양한 창의적인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첨단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랍니다. 근데 이제 먼 눈에 뭐만 보이잖아요. 제 눈에 무학대사가 얘기한 것처럼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이는 것처럼 제 눈은 저 돈은 어디서 났지? 여기 추적을 해보니까 여기 매립장이 들어와가지고 매립장 보상금으로 들어온 걸 갖고 주민들이 이 돈 제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이 폐교 직전에 했던 초등학교에 지원을 해서 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가능하면 유학까지도 보내주는 파격적 프로그램을 진행해서요. 지금은 폐교가 학생이 2배가 늘고 지금 여기에 애들 전학시키고 싶어하는 부모들 때문에 월세방이 없어가지고 건물들을 새로 짓고 있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잘 쓰면 약이다. 이 100원 택시도 이런 겁니다. 요즘 시골에 텅텅 비어다니는 버스들을 좀 줄이고 언제든지 원할 때 택시를 탈 수 있는 원래 이 100원 택시도 공짜 택시를 할 수 있었는데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100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예산전을 절감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란 잘 쓰면 약이 되고 못 쓰면 독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면 절대로 최악의 상황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에요. 어디다 쓰는가. 그리고 또 하나 핵심은 뭐냐면 누가 결정하는가입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한 거지 원래 그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수단인 거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은 항상 어떤 문제가 걸리냐면 대표성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표성이 확보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신몬제도처럼 그런 어떤 걸 이제 가지게 노력을 한편에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꾸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예산이 편성되고 결정되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어떻게 이걸 할 거냐 했을 때 저는 뭐 미국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빵이냐 총이냐 복지에 쓸 거냐 이 국방비에 쓸 거냐인데요. 우리나라는 약간 좀 독특하게 국방비도 있지만 삽이라는 문제 이 토건뿐만 아니라 경제에 쓰는 예산이 되게 많아요. 경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우리는 얘기만 하면 조금 뭐만 바꾸자고 하면 하지 말잔 말이냐 그러는데 그 분야를 좀 줄이고 어떤 분야를 늘리고 그런 거거든요.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뭘 늘리자 그러면 딴 거를 포기하는 거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우리 이제 국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죠.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방향을 바꾸자가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배려가 될 수 있고요. 소외계층을 배려하면 당연히 전체에 대한 배려도 증가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화면에 나오지만 비록 한 명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도 함께 모였을 때는 전체로서의 가장 훌륭한 소수의 사람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그들이 다수고 각자는 나름대로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단지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왕정을 하자고 민주정을 하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왕을 기다리는 것보다 조금씩 부족하지만 우리 전체가 이 집단이 모이고 대중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훨씬 훌륭한 결정, 최악을 막으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 지방자치, 정치도 그렇고 지방자치도 그렇고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의회, 국회, 지방의회 보고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랬을 때 헌법에 규정한 게 있습니다. 딱 세 가지인데요. 법과 예산과 행정 감시예요.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건 법과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결국은 법과 예산인 거죠. 근데 우리는 법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부족합니다. 어떤 법이 결정되는 데는 관여를 많이 하는데 어떤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관여를 못 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우리가 이제 위임한 그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임받아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처럼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게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상, 능력상. 하지만 그렇게 하는 그 경험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참여예산 제도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당연히 참여고요. 또 하나는 수기성입니다. 만약에 투표만 하는 거라면 우리가 여기 모여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투표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결정하기 이전에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민주성, 민주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민주성이라는 건 다수결을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생각이 바뀔 수가 있고 내가 다수가 옳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상대편의 생각이 더 옳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건 과정 속에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 요즘 들어서 수기 민주주의 얘기가 나오면서 뭐 탈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주민들이 논의하다 보면 가끔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좀 극단적인 결정이 아닌 그래도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아무튼 그런 속에서 참여예산 제도가 발전을 하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갈 거냐 했을 때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표성, 그다음에 책임성, 공공성 이 세 가지가 앞으로의 이제 발전 방향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대표성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경기도 주민들 중에 저는 한 1%만 참여를 하셔도 굉장히 이미 그 정도의 대표성은 지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책임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많이 논의를 하다 보면 나의 결정이 이 경기도에 큰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큰 부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저는 좀 더 발전을 하면 마치 그 경기도 전체에 그 통용될 수 있는 예산이 지혜가 모아지고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나의 지역뿐만 아니라 그 경기도 전체에 대해 생각도 많아지면서 이 참여 예산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그 지자체들이나 이제 경기도도 그렇고 1% 참여 예산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1% 정도 한번 결정해 보자.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세 내는 것 정도는 한번 우리가 결정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지금 제안을 하는 것도 있어요. 얼마 되지 않지만 주민세라고 하는 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민원 사업보다는 그 지역보다는 계층에 가는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에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을 제시해서 반대를 하거나 더 늘리거나 하는 것도 지금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더 참여를 많이 하는 경기도도 지금 너무 멀어가지고 모이시는 데 힘드실 것 같아요. 서울도 사실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항상 참석률이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경기도는 이 막상 저기 북쪽에서 오시고 막 그러시면 몇 시간씩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건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성공한다면 전 세계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첨이나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은, 저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10대 청소년이어도 10대 어른이 있을 수 있고 또 70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또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 이제 지방의회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왜 내 권한을 침범하는 거지? 이런 걱정들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설득이 필요합니다. 의원들의 권한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의 일들을 보완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는 그런 역할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다는 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이제 뭐 지역 같은 경우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초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잘 운영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례를 많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예산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 참여 확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있는 방식으로 직접 민주적인 방식을 좀 더 심화시키면 새로운 경기. 그래서 이 새로운 경기에서 진행하는 주민참여 예산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넓은 곳에서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야말로 선진국, 대한민국의 어떤 표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건요,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랍니다. 앞서간다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이제 한국은 남이 한 걸 따라서 하는 건 이제 많이 했는데 남이 안 한 것을 하는 나라. 그 중에 경기도가 대표적인 지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아, 정말 30분 동안 한마디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영양가 있고 꼼꼼한 강의를 해주신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 앉으신 것 같고 목도 축이신 것 같아서 우리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과 또 이따 리액션도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우리 이재명 도지사님의 힘이 나는 주민 참여 예산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고요. 우리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님께서 30분 동안의 특강을 통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주민 참여 예산제 그 진정한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론이라면 지금부터 2부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잘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 실제편으로 실천편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자리 배치를 좀 바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각 분과위원장, 부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운영위원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 또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 경기도 예산낭비 도민감시단, 또 청소년 예산교실 참가자분들과 또 도민들께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여의도 시절에 있는데 요즘에 방송국에 거의 상당수가 지금 고양시 일산 쪽으로 와 있어서 저도 경기도 주민이 된 지가 6년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우리 경기도민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우리 직접 살아있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토크쇼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네. 제가 사회자를 가운데 앉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끝자리 좋다고 제가 가운데 앉히면 안 돼요. 지금부터 기조실장님은 정말 높으신 분인데 우리 도민들께 가감 없이 살아있는 행정의 내용을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잠깐 아까 정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칫하면 민원 창구로 이용될 악용이죠. 일종의 잘못하면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봐 우리 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 참여 예산과 민원과 어떤 차이가 있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먼저 기조 실장님이시니까 기조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뭐 민원이 뭐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 예산이라는 건 경기도민들이 그 세금으로 쓰여지는 예산이니만큼 이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사업 성격이
공공성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이 도로를 보수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보수는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밀원이 되겠죠. 예. 근데 같은 도로인데 시민 전체가 이용하시는 도로라면은 그런 것은 이제 주민 참여 사업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절히 판단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더 열심히 일하시고. 사실 민원을 뭐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 과정이 있고요. 복잡한 또 이해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대로 이제 도의에 계신 도의원님들 잘 풀이를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 제안을 우리 도민들께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애매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는 저희 경기도를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의 제안 중에서 요즘에 뭐 신박하다는 표현, 정말 무릎을 탁 칠 정도로 옳았구나 하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제안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거 어떤 게 있을지 직접 심사를 담당하셨던 김인구 위원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경기도 주민참여회 위원장 김인구입니다. 네. 신박하다 뭐 이 정도 표현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와닿았던 게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큰 사업도 있지만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다 보면은 참 와닿은 부분에 아주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지원들이 있는데요. 예컨대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이용한 아이스팩 재활용 순환 사업. 예. 그게 좀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국민 보건 건강과 그리고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미세먼지 이거 측정하는 신호등 설치 사업. 네. 차근차근 한 가지 하나씩 해주시죠. 예. 이거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네. 마이크 계속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집중 조명 설치를 해서 교통 문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 그다음에 스쿨존 지역에 가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사업. 농촌 지역에 교통 안전 지원을 해서 그 노인분들이나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교통 문제를 좀 해소하는 문제. 그다음에 무용고 사망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장려 지원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틈새 부분의 예산 영역인데 이 부분에 대한 또 지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 영세업장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우리가 우리 장애인법과 관련해서 의무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빠져 있었죠. 예, 네. 빠져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규모 점포들 이런 경우에 장애인 이동편이 경사료 등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 참여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어서 좀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고요. 예. 뭐 앞으로도 아마 좀 이것이 제대로 재변이 확대되면은 아주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아주 신박한 제안들이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다 우리 도민들로부터 나온 그렇습니다. 네네. 실제 집행된.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뭐 그것은 어떤 눈에 들어오는 것만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네. 상당히 많죠. 네. 사실 뭐 그 우스갯소리로 사자성어 우문현답이라고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아마 31개 시군에서 우리 1370만 도민들께서 생활하시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김인구 위원장님 노고가 많으셨고요. 누구나 생활 속에서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행복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도민 여러분들 누구나 뭐 아까 우리 정수장님 말씀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 초등학교 아이부터 물론 유치원 아이 포함해서 우리 7, 8, 90 선배님들까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경기도에 활짝 열린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우리 위원님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우수제안자 세 분이 아까 수장님이 이렇게 조금 짜임새끼하고자 구별을 했다 그래서 주민 제안을 세 가지 유형으로 받고 있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지역 지원형 분야에서 무려 1위를 하신 강윤원 위원장님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강윤원입니다. 저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그 외곽 지역에
그 쉘터형 버스 정류장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마이크를 좀 대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파주시는 인구가 47만 정도로 그 도농 복합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그 서울시와 그 안양시를 포함한 면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넓군요. 그 각종 그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농촌 지역에 그 도시에 비해서 그 버스 정류장이 그 열악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후되어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그 버스 정류장을 만드는데 특히 파주의 제일 끝에 쪽에 있는 그 적성이라든지 파평이라든지 탄현이라든지 예. 교화 등지에 이런 그 정류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을 그 만들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파주가 저쪽 임진강 넘어서 거의 접경지대까지 네, 있고요.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파주가 굉장히 제가 면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 주민 생활 밀착 그 아이디어 중에서 그러면 우리 강 선배님이 그 위원장을 지금 하시는 거죠, 파주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시민들의 열정이나 참여도, 호응도는 어떻다고 그렇게 느끼시는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이제 관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파주시에서는 그 올해 그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특색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 계획형 사업과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 수요가 높은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민 참여 유성을 시범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새로운 유형에서는 관련 사업을 발굴하면서 평소 주민들의 요청 사항이 있는 것을 외곽형 반개방형 버스 승강장 설치라든지 염수 분사형 장치라든지 공공 와이파이 설치 등의 예. 그런 제안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염수 분사가 소금물 예, 그렇습니다. 겨울에 예. 저 얼지 그리고 않도록. 이제 공공시설 와이파이는 예. 특히 어디 이제 시민들이 오셨는데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또 불편을 거는 데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강 선배님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과정을 그래도 선배님급이신 것 같아서 직접 이렇게 지역 살림에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고 거기에 또 예산까지 직접 배분되고 집행되는 걸 보시는 그 느낌이 어떠신지요? 예, 그 모든 거는 그 전자에도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모든 거는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쓰인 것에 적정하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그게 직접 어디에 쓰이는지 뭐 우리가 세법에 의하든지 또 아니면 쓰는 것들이 관항목이 있듯이 거기에 적절하게 주민들이 어디에 요구 사항하는데 적절하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축하드릴 겸 그리고 더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강 선배님 또 파주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1개 우리 시군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더욱더 우리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지금도 삼고 있지만 더욱더 모범 선진 행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느꼈던 그 불편함 어려움을 실제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고 거기에 또 우리 도민들의 에너지인 자원까지 배분돼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 분야는 민관 협치형 분야예요. 뭐 요즘에 협치 거버넌스 말씀 나온 지 꽤 됐는데 이 분야에서 역시 무려 1위를 차지하신 나문주님 어떤 제안이셨는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복지 시민연대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나문주라고 합니다. 먼저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청년 활동가들이 시민단체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된 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제안한 사업은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K-팝 또 K-방역에 이어서 외신에서는 종종 K-디모크라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이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가 앞으로도 계속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런 의견들이 또 공존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의 탄탄함을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협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서로의 의견이 공존하고 또 협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주체들이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강력한 힘을 또 발휘할 수 있고 가장 필요한 주체가
시민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시민 단체가 요즘 고유한 특성상 그런 점도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가 합류하여 새로운 시선으로 형식의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미처 못 미치는 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런 반면에 또 청년들의 실업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준에 의한 어떤 가치에 의한 직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 공공의 가치를 한번 실현해보고 함께 협력해보고 새로운 대안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좋은 가치적 경험을 제공해보면 정말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제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되게 좋은 말씀이시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이제 시민 사회 단체가 활동하기가 더 어려운 이 상황이 됐는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익 좋은 말들이 들어갔어요. 네네. 조금 이제 도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구체적으로 조금 예를 들어 주신다면요. 네.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공공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예. 이 민간의 영역이 시민단체가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 시민단체에 와서 보니까 베테랑 선배님들은 되게 많은데 예. 젊은 세대가 진입을 하고 있지 못한 점들이 굉장히 그 시민 활동 많아요. 분야에 예. 네네. 코로나19에서도 지금 현재 IT 기술과 접목돼서 또 우리들은 시민들하고도 만나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려면 젊은 세대랑 함께 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랑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인적 자원이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내면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공익적 활동을 할 때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신다면 네. 청년들이 우리 시민단체에서 또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제안을 좀 한번 하자면 예. 이 사업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 청년 정책과 더불어서 좀 지속성을 담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청년 시민단체 활동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가 이번에 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 겸 감사합니다. 더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주 선생님. 그렇죠. 예, 우리 민관 협치 또 시민 활동가 분들이 더욱더 선배님들도 소중하시고요. 또 후배되는 청년 활동가들도 잘 쑥쑥 자라나서 나중에 국정이나 도정, 의정, 군정에 시정에 함께하시는 활동가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예산 지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도민 제안형 분야가 있어요. 역시 무려 1위에 등극하신 장세일님 어떤 제안이신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장세일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심해졌고 오늘도 300명대 아까 사회자분이 300명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좀 더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공공 도서관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예. 네. 요즘에 네. 저희도 이제 들어올 때 온도 재고 네. 그다음에 뭐 손 소독제 이렇게 뿌렸는데 예. 원래는 그게 없었나요, 그러면? 네네. 오. 제가 도서관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요. 예. 도서관에 열화상 카메라가 없는 그런 도서관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고가긴 하지만 이렇게 휴대용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게 좀 저도 좀 전에 됐을 때 오차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가이긴 해도 열화상 카메라 관리만 그 시설 관리자분들이 잘 해주신다면 예. 그걸 고장남 없이 하면 그게 좀 오래 쓸 것 같아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 연배가 젊어 보이시는데 우리 장세일님은 30대 후반 38입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목소리도 짱짱하셔가지고 혹시 취업준비생인가 했는데 사실은 요즘에 뭐 취업준비생 아니더라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더욱더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딱 들어갈 때 뭔가 고가지만
더욱 더 첨단의 장비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게 딱 우리 시쳇말로 있어 보이는 장비가 딱 있으면 예. 나라의 또 지역의 세금이 잘 쓰인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지금 어떻게 된지 제가 자세한 사양을 못 들어봐서요. 예. 그거는 공무원 담당 분들 사회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세 분야에 일을 하신 분들 말씀을 듣고 우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님 아까 이론적인 말씀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이제 느껴지셨는지 촌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분야의 일위 제안자분들의 말씀 들으셨는데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그건 좀 의미 있고 좀 중요한 민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세 분 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전체의 어떤 최소한 시범 사업일지라도 시사점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좀 제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이왕이면 이제 하나의 지역을 벗어나서 계층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경기도에서 만약 이 사업의 성과가 좋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계속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저희가 K 방역 지금 서울 수도권이 약간 지금 세 자릿수로 늘어나는 이 상황이라 1.5단계 이상으로 지금 격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K 방역에 또 가장 선도 우리 도라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장세일님이 제안한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우리 도의 에너지 자원이 잘 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세 분의 아이디어 들어보셨고 또 우리 도민들께서 꽤 몇 년 차 지금 저희가 횟수로는 거의 9년 10년 차를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느끼시면서 주민들의 호응도 참여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우선은 뭐 매년 하면 할수록 신청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또 이제 처음에 비해서 지금은 신청하시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하는 건수도 훨씬 많아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경기도 입장은 이렇습니다. 경기도가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공무원이 31개 시군을 곳곳 다니면서 어느 예산이 필요한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31개 시군의 각 우리 도민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예산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앞으로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님도 갖고 계시고 아까 이제 우리 민간협치형의 남은주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 그렇습니다. 제도 취지 자체가 저희가 뭐 일회성을 하는 사업도 있겠죠. 뭐 도로 보수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청년 공익활동 지원 사업처럼 이렇게 좀 사업을 해봐서 예. 예산 대비 효율성도 있고 도민들의 만족도도 크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도의 본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서 관련 실국에 매년 예산 세울 때 정책 사업으로 반영시켜서 하시는 그런 자세와 그런 책임감으로 갖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함께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더욱더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이 정책 제안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특강 내용 중에 이제 그동안 참여하신 그 느낌 또 심사하시면서 몇 가지 기준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김인구 위원장님께서 더 보완할 점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김인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발언은 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표해서 하는 발언입니다. 제 개인이 아니고요. 우리 뭐 지난 기간 동안에 우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앞에 우리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부위원장님 뭐 이와 계시는데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조금 대표성 있는 이야기, 좀 아픈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제가 우리 제가 3년째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느꼈던 것은 첫째는 좀 저변학대가 필요하다. 사실 온라인으로 계속 이제 홍보만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가 있어요. 온라인에 쉽게 접근 가능한 사람들만. 예.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 온라인 접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기초 단체를 통해서 주민 가까이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주민 제한 사업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고, 예. 그다음에 이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는 게 우리가 대표성 있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 도지사님께서 아까 요 모두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집행자들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관직에 계신 분들에게 위임을 한 건데, 사실 그렇다 보면 경기도민이 1,300만이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의 아픔을 헤아려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마련해서 민주성도 확보하고 예산 과정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이 스스로 한번 책임도 져봐라, 책임성도 강화하고 이런 건데, 제가 느끼면서 참여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도가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지만, 광역단체지만, 이제 형식의 틀을 마련했다면은 이제는 좀 내실화해서 실효적인 제도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저 사회자님께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이번에 예산사업 설명서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9개 사업을 심사한 자료예요. 예. 근데 여기 예산이 몇백억입니다. 9개 사업이에요. 적게는 5억에서부터 12억, 180억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희들 보고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기가 막힌 거는 이 거대한, 여기 보면 180억짜리부터 12억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한번 줘보세요. 예. 케이스 5에서 건건별로 15분 정도밖에 토론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몇십억짜리 심사를, 100억을 넘는 심사를 저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으며, 한들 오류가 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주무 공무원이나 좀 아주 수고 많이 하시고 선도적으로 잘하신 줄 알지만, 이제 실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경기도 주민을 대표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각 분과에 참여해서 이 사반이 기존 연도에 비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고, 기존 연도의 사업 실적은 이렇게 성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이걸 긍정적으로 반영해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하거나 없앨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예. 보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좀 많은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다. 그 기준은 항목별로 있고요. 제가 보니까 뭐 얇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액수가 정확히 나와 있고, 사실 뭐 이제 제 견해입니다. 노정렬의 견해인데, 백서처럼 이렇게 못 만들겠습니까마는 그게 오히려 과다한 정보 제공과 과부하가 걸릴 소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사실 액수에 비해서는 너무 좀 적은 것 아니냐, 자료가 뭐 그런 정도의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도 뭐 예산 심의를 경기도 예산 전체를 뭐 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료가 사실 너무 많은 것도 부담이고요. 너무 적은 것도 사실은 또 뭐 충실하게 이제 심사를 못 하게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불편을 느끼신다면 예.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이 소상히 듣고,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심사를 하셔야지 예.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도 살리는 거고 또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소상히 말씀을 듣고 필요한 부분은 꼭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 논쟁을 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목소리가 논쟁적이세요. 그렇다면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네. 다만 뭐 아마 그런 한계가 있다면 전년도나 뭐 기존 비교 자료를 조금 데이터들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서 우리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도의 실국장님 고위공무원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원래 분과위원회 한 번도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뭐 여기 운영위원들 계시고 저도 있지만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하에서 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 참여해서 그 공직자 입장에서 담당 주무부서의 실국장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항상 공석으로 계셨어요. 그 점이 아쉬움이 있고 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것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의회에 가기 위한 통과 의뢰. 주민참여예산위에서는 이걸 이렇게 좋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관공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받아 적어서 내면 돼.
이런 취지로 돼서 통과 의뢰가 돼버리면 이 실효적인 예. 형식은 제도는 완비했지만 정말 경기도가 어뜸이 되는 광역단체로서 이 대한민국을 리더해 나갈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실효성을 좀 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연말에는 최소한도 한 해를 다 우리가 제안한 사업들이 실제로 집행되었는지, 집행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집행 내용들이 성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평가하는 평가의 정도를 갖고 예. 이게 백서 형태든지 책자로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하시는 위원님들께 전달이 되어서 새롭게 반영돼서 그것이 피드백돼서 업그레이드되는 예.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의욕적으로 우리 예산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적은 직원으로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이끌면서 주무팀장님이야 주무관들께서 수고하는 점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제가 위원장인 이상 이런 부분 정도의 개선점은 좀 지적을 해줘야지 앞으로 더 상승 효과가 있을 것 아, 같아서. 그럼요. 500억이라는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의 소중한 에너지 자원을 잘 쓰도록 하고 사실 걱정이 김 선생님도 생업이 있으시고 직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근데도 이렇게 열정을 쏟으셔가지고 이른다 아니 1,300억 주민을 대표하는데 열정을 쏟아야죠. 큰 뜻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최선을 다해. 작심을 하고 오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노정렬이 말하면 정확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김민구 위원장님의 이 열정과 네. 사실은 조목조목 다 맞는 말씀이세요. 이 소중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예산이기도 해서 자 여기까지 듣고 정창수 소장님, 야 이거 이렇게 열정적이시고 맞는 말씀만 하셔서 우리 경기도만의 장점 특징 가야 할 바를 또 전문가로서 잠깐 짚어주시죠.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 주민참여 예산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예. 이 같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막걸리 선거를 하면서 이 나라의 민주화가 발전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고 고쳐나가고 하면서 좀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가장 핵심은 저는 여튼간에 그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될 건가. 예. 이왕이면 저는 사실은 저기 배심원제처럼 강제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참여를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1370만 도정을 보다 보면 각 시군 우리 공직자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도에 있는 분들 눈코뜰 새 없이 바쁜데 기조실장님이 좀 말씀을 원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용 기조실장님. 아무튼 실장님이시니까 국장 과장님들 실장님도 꼭 필요하면 반드시 예. 1회 이상은 참여를 해주셔야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힘이 나시고 바로 의회로 가는 통과 과정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 또 안도감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은 제가 해보거든요. 이제 예산이라는 거를 뭐 이제 실국장들이 와서 와서 그거를 심사하고 심의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나 팀장이 와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좀 제가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예. 소통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의견 적어도, 주시는 거죠. 네. 네, 적어도 행정 실무도 알아야 되니까. 네,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와서 전체적으로 사업 방향도 좀 보고 같이 설명을 듣는. 예. 내년부터는 꼭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제가 예. 와서 두 분이 옆자리에 앉아서 다 끼리끼리 하시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우리 최원용 기조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로 아까 잠깐 안내드렸는데 36분에 정확하게 시작했는데 혹시 주민 여러분들께 전달이 잘 안 됐으면 사과의 말씀을 제가 올리고 지금부터는 저쪽에 무선 마이크 하나 주세요. 저한테 아까 제가 진행했던 거 이쪽에 두 분 이쪽에 두 분 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직접 말씀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저쪽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보여야 돼서 제가 꼭 이상욱 선생님 한 분. 그 다음에 손 드세요. 얼른 선착순. 이상욱 선생님 그리고 관심이 없으시네요. 네. Put your hands up. 자, 그러면 사회자의 직권으로 이상욱 선생님만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실장님과 위원장님 또 세 분의 제안 내용 속에 다 녹아 있어서 일부러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쪽도 파악했나요? 자, 그러면 김인주 선생님하고
흔드세요. 덕선이 형? 덕선이 형?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듣겠습니다. 사실은 뭐 굳이 시간을 중언부언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서. 자, 되게 젊은 핏인데 우리 이상욱 님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목소리 좋으시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36살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저는 올해 그 주민 참여예산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예,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경기도에서는 도시나 도시건설,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예산이 쓰이는데 이제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제한 가능한 범위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랑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용인시만 제한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경기도의 전체 다른 시군군에 제한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아, 굉장히 좋은 하지만 핵심적인 질문 고맙습니다. 이상욱님. 네. 이거는 유태일 예산 담당관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제한의 범위나 가능한 영역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예산 담당관 유태일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그 여러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도민 여러분들이 내주신 그 혈세를 아주 그 낭비 없이 꼭 필요한 데 쓰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서 규정한 절차들을 많이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간에 이제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인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성숙되지 않고 미숙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간 이제 우리 민선 7기 들어서는 그간에 이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어가지고 주민참여 예산 관련된 홈페이지도 이제 새롭게 개설해서 1년 내내 언제나 도민 여러분께서 접속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이제 예산학교라는 것도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산학교라는 걸 운영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에 어떻게 참여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 연습이니까 좀 주민참여 예산을 좀 확대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예산액도 한 500억 정도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제안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지사님이 참석하셔가지고 주민참여 예산 관련한 행사에 직접 참석하셔서 이렇게 관심을 표명한 사례가 이제 민선 7기 들어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개선하고 좀 변화를 도모해야 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민선 7기 들어서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이상욱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그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가능한 영역. 예, 가능한 영역은 사실은 뭐 이렇게 정확하게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이나 조례에서 안 되는 사업이나 그다음에 이제 순수한 시군 사업, 그다음에 일회성 뭐 소모성 사업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명확하게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특정 시군 사업이지만 지금 강의 때도 보도블록 말씀을 하셨잖아요. 통상적인 수준의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공사 이런 거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왜냐? 경기도는 이거는 이제 시군 주민참여 예산으로는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경기도는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광역성을 띄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보도블록 그 교체 공사를 하는데 새로운 공법과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기능을 갖고 있는 시범적인 보도블록 교체 사업이다. 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주민참여 예산으로 채택이 될 수도 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주민참여 예산을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우리 이제 최원혁 기조실장님께서도 많은 제안을 해주시면 그것을 주민참여 예산위원님들과 그다음에 이제 담당 부서와 머리를 맞대서
이게 꼭 경기도가 광역성을 갖고 예. 창의성이 있는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세 가지 유형도 있었고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힘 좀 주십시오, 우리 유태일 예산 담당관님. 아주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셨고, 이상욱 젊은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36세 젊은 핏인데 이쪽에 아까 김민준과 인준님,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김인주라고 합니다. 예, 김민주 선생님. 예. 네. 그 경기도는 주민참여 예산에 5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별도 배분하셨는데요. 예산이 별도 책정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과 관내 주요 사업이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듣고 싶고요. 주민참여 예산 제한 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제한 사업과 일반 참여 예산 사업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반 참여 예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과정. 이것도 아까 최 실장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유태일 예산 담당관님 말씀해 네, 주시죠. 예산 담당관 유태일입니다. 첫 번째 이제 도의 주요 사업과 이 매칭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말씀은 좀 저희들도 이제 실무적인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주민 그 제안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도정 주요 가치와 이게 가치가 반영된 사업이냐. 저희 이제 경기도 민선 7기의 주요 그 가치는 공정, 평화, 복지입니다. 그래서 광역성을 띠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런 도정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우선 그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정 사업과 도정 가치가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민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업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은 시군에 국한된 그런 이제 도정 가치보다는 내가 시군에서 느끼면서 불편한 그런 예산 사업들을 주로 이제 제안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도정 주요 가치랑 그 제안해 주신 그 제안을 이렇게 연계시키는데 약간 좀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민참여 예산은 저희가 연중 주민참여 예산을 받습니다. 그 채널은 일반 도민들께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지역 지원형으로 제안해 주실 수 있고, 시민단체나 뭐 각종 그 비영리 법인 등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제안들을 주시면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아까 이제 300억, 100억 이렇게 예산 규모를 할당하기는 했지만 그거는 이제 실무적인 가이드일 뿐이고 유연하게 500억 내외 또는 이상의 좋은 사업들이 들어오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접수가 되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 그리고 전문가, 관계 공무원들이 원탁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접수된 예산을 수기를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일단 판단하고, 자, 원탁 수기 과정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도민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물론 이제 시민단체나 이 조직이 있는 데서 제안해 주시는 주민참여 예산은 이제 그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짜임새 있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업 계획서가 짜임새가 좀 부족한 사업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실 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구체화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구체화되면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또 한 번 심의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엄선된 주민참여 예산 중에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거기서 이제
재원이 한정됐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참여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이 안이 작성되면 지사는 결재를 거쳐서 예. 도의회 이제 그 예산안으로 제출이 되고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 142분의 도의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그 주민참여 예산을 이제 각 분야 상임위별로 이렇게 배분이 되면은 예. 상임위에서 이제 심도 있는 그 심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 이제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한 번 또 그 심의를 거쳐서 한 푼의 예산 한 푼의 그 혈세도 낭비되지 않는 구조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이제 다단계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어감이 다단계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예, 심층적이고 다층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 유태일 담당관님은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정답입니다. 네. 아니 너무 고생해서 흰머리가 많이 생겨서 실장님보다 흰머리가 더 많아요. 염색하셨지만 좀 많이 좀 봐주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아까 그 과정 중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실장, 국장, 과장님이 그때도 한번 들어가시면 훨씬 더 힘이 나시고 네네 우리 도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저희가 이제 시기를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김인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예. 저희가 이제 7, 8월 달부터 추경 본예산을 진행하면서 저희 관에서는 가장 바쁜 시기가 사실은 이제 9, 10 주민참여 예산이 그때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국장님들이 진짜 몸이 10개라도 이렇게 감당이 안 될 수준으로 그래도 31시간이라도 부하가 많이 걸리는 시기입니다. 그 회의 때는 제가 무료로 참여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좀 웃겨드리고 성대모사다 하셔야 돼요. 자 들으셨고 아까 네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드신 분 제일 빨리 드신 분 누구시죠? 지금 드세요 또. 누구셨죠? 숙자누님? 저쪽 예. 숙자누님 말씀하세요. 네. 자, 요거 화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숙자 누나 마이크가 안 나와 지금. 아 숙자님 마이크가 왜 그래? 왜 이렇게 안 들려? 네. 저기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요. 잠깐만. 마이크. 어이구 예 어지러우실까봐. 빙빙 도시네. 저희가 주문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됐어요? 숙자누님 말씀하세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우리 애간장을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숙자누님.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홍숙자입니다. 의정부에 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주민 자체나 통장님들에게는 비교적 알려져 있어서 참여하는 것 같지만 일반 도민들에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도의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좋은 제도를 좀 더 많은 도민이 알게 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보를 많이 좀 하는 방법을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이 모든 책임은 경기도 홍보대사인 제가 지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청정 계곡 복원 사업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했죠. 그 다음에 혜택 더 많이 드렸던 지역 화폐 각 시도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그 시 군수님하고 우리 도지사님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간 다음에 뭐 토크쇼 해서 이것까지는 제가 홍보를 못했네요. 제가 그 홍보하는 그 아이템 중에 반드시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있어서 지금도 제일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노정열이 더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까먹었네 제가. 제도 알고 있었는데. 최 시장님 홍보 더 잘해 주실 거죠? 네, 뭐 경기도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워낙 뭐 도민분들도 1,370만 분 되시고 뭐 하다 보니까 근데 우선은 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제가 다 들어보고 예. 좋은 의견 있어 홍보에 대해서 뭐 제가 그 좋은 의견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제가 이런 생각 잠깐 해봤어요. 이제 우리 홍숙자 선생님께서 저기 말씀하시는 과정에 이제 아시겠지만 또 각 시마다 시민 참여 예산이 있거든요. 기초자치. 예,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음. 우리가 좀 각 시에 부탁을 해서 예. 경기도에도 이렇게 도민 참여 예산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홍보를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럼요. 해서 예, 예.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저기 뭐 인터넷이든지 최대한 광고하고 의원들 얘기도 말씀도 들어보고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에서 홍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노정열 우리 홍보위원회에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아이템 하나 이렇게 신경 쓰느라고 제가 이걸 깜빡했는데 정말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한마디만 더 붙이면 되는데 그죠? 그리고 온라인 이 대세고 강세지만 그래도 꼭 필요할 때는 플랜카드 하나가 또 지나가다 보면 또 그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왼쪽에 한 분, 오른쪽에 한 분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자 여기 김홍규님 그리고 윤서영님 네 이렇게 일단 자 다른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흥규님 말씀해 주세요. 네, 들리십니까? 네, 잘 들려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그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과 파주와 양주시에서 주민참여 예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흥규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세 군데에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대부분 시설 투자나 개보수, 유지보수 관련된 주민참여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도민들이나 우리 지자체 그 시민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좀 더 유익하게 모두에게 그 도움이 되는 제안들이 좀 더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아까 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 주무관님들께서도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고민해 주시고 계신데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는 뭐 각 지자체 그 예산 담당관님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과 그다음에 각 지자체 시민참여 예산 이게 소통이 되는 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이제 차후에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안건을 드려봅니다. 좋은 의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31개 시군 기초와 우리 전체 정책 기획안은 광역이 조금 더 원활한 소통과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이셨고 이거는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절절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화성시에 살고 있는 윤서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참여 예산을 이제 올해 처음 해서 이게 어떻게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저희 지금 도의사하는 예산이 적진 않잖아요. 500억인데 이 예산의 규모를 더 크게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그리고 예산 사업하는 그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지 교육 쪽으로도 하거나 어느 쪽으로든지 어느 방면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지 예산 신청을 할 때 그리고 사업 진행할 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지 뭐 분과별로나 지역별로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끝에 조목조목 다 여쭤보시는데 살짝 답변이 된 것도 있지만 한 번 더 짚어 주시죠. 네, 저희가 아까 우리 김인주 의원님이신가 일단 저희들이 실링은 500억을 현재 배정하고 있습니다. 배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봐서요. 뭐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예. 당장 근데 얼마를 늘리겠다는 이것도 이제 결국 늘리는 부분도 결국 또 도의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500억을 갖고 있고 사업의 효과성을 봐서 필요하다면 이제 늘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느 부분이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에 해당이 되고 안 되냐 그 부분은 사실은 아까 우리 유태일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예. 이게 뭐 시 사업일 수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저희도 판단해 볼 때 네. 이거는 굉장히 광역적으로 필요하고 시범 사업이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제안과 말씀이더라도
그렇습니다. 피드백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됐는지 저희가 안 됐는지. 이제 뭐 홈페이지로 제안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사업이 그 내용은 좀 필요한데 약간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또 주민참여위원님들 전문가님들도 모여서 또 훌륭한 그림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안 가시고 하시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훌륭한 아이디어, 훌륭한 생각은 훌륭한 예산 작품으로 만들어낼 의지도 있고 그런 뭐 환경도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경기도라는 곳이 워낙 큰데 저희 경기도 공무원들이 화성시, 뭐 파주시, 어디 수원시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말씀해주신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을 정말 대신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이라도 불편한 사항이시면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뭐 나중에는 민원이 우리 참여예산 제도 안에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필요한 사항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제도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해서 뭐 우리 여러분들이 또 만족도를 높이는 게 또 경기도민 전체 또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이니까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아까 위원장님 옆에서 굉장히 훌륭한 말씀, 좋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니 정말 이런 부분 아니면 듣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귀담아 들었다가 우리 예산제도 활성화시키는데 꼭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우리 기조실장님 보시기에 정말로 큰 성과고 이러한 자긍심, 자부심이 있다면 어떤 게 딱 떠오르시는지. 네, 가장 커다란 성과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매년 참여하시는 부분들이 는다는 거죠. 야, 참여자가 늘고 있다. 네, 참여자가 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 폭도 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점점 숙성돼 있고 예산 제도를 많이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저희가 또 말씀드린 대로 일반 참여, 일반 도민 참여형, 또 민간 협치형, 또 지역 지원형 이렇게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 세 가지 부분이 너무 일반 도민 참여형만 하면은 또 이 사업 폭이 제한될 수 있고 작은 부분일 수 있는데 이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골고루 아까 우리 문주 선생님, 남은주 의원님처럼 이런 분들 그 청년 공익 활동 같은 경우 전혀 생각지 못 일반 도민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골고루 다양하게 우리들이 아이디어를 받고 예산으로 숙성화시켜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인상에 남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여섯 가지 질문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안 된다고 하시고 예스맨으로 일관하신 최원영 실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찬 선생님께 오늘 1부 2부에 걸쳐서 끝까지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도민들께 꼭 하고 싶은 최종 마무리 총평 듣겠습니다. 네, 저는 좀 마지막 앞에다 좋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만 드리면 이 태도를 우리가 좀 내가 도지사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야 도지사까지는 아니고 우리 단순하게 쓰는 것만 또 단순하게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수문장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써야 되는 거를 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런 어떤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되시면 정말로 경기도 발전할 것 같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선생님. 자, 이제 시간이 벌써 43분 정도 돼 가서 저희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유태일 담당관님부터 최종 말씀 한 30초 정도씩만 우리 도민 여러분께 또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마무리 말씀하고 모든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쉽지 않은 자리인데. 네, 우선은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시는 그 좋은 사업들을 저희 도가 100% 수용하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시군하고 도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은 이제 광역적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 이제 도는 광역적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 시군은 이제 비교적 예산을 집행하는데 자유로워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들을 엄선해서 우리 도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지금까지
호가 나왔어요. 호가 광역 유태희 선생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세일 우리 젊은 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여러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번 제안 드리는데 문자 참여 무슨 프로그램 오디션처럼 문자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 역시 이름대로 세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장세일 선생님, 강윤원 선배님. 네,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강윤원입니다. 오늘 강의도 듣고 오늘 그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가치라든지 발전 방향에 대한 거, 특히 이제 우리 도의 공정, 평화, 복지에 대한 그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도민이 어떤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서 예산이 제대로 쓸 수 있는 그 예산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길 바랍니다. 예, 선배님으로서 많은 지도 또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주님. 네. 처음에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부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막상 와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이 앞으로 더욱 다양화되고 다변화될 수 있는 토대는 이미 마련돼 있고 거기에 또 공공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좀 든든하다고 할까요? 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은수 위원님. 오늘 맹활약해 주신 최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초 만에 끝내셨습니다. 가장 신박한 말씀을 프랑스 영국 관계처럼 굉장히 긴장 갈등을 해주신 목소리가 너무나 매력적이신 김민구 선생님. 방송인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나요? 저는 노정열 아 진짜 항상 관심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은 대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큰 박수 모든 분들께. 쉬운 분의 우리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셨고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까지 양해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